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검색 광고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검색 광고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가장 깊이 다뤄야 되는 부분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모든 업종, 그러니까 이커머스든 DB든 뭐 상관없이 키워드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또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입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실 검색 광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부라고 네. 할 수 있죠. 혹시 검색 광고를 운영했을 때 지금 가장 최근에는 어떤 업종 위주로 광고를 좀 집행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링크 DB 업종 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어떤 전문 직종, 네. 그리고 뭐 중고차, 네. 중고 화물차 같이 네. 이제 중고 차량 네. 관련, 그다음에 이제 뭐 입시 미술 학원이라든지 입시 학원이라든지 좀 음. 그런 부분 지금 광고주 분들과 지금 소통하면서 좀 DB를 뽑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역할을 나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커머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옆에 계신 규진님이 좀 DB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파워링크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뭐 그런 Q&A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순서를 따로 정해오진 않았고요. 네. 이제 어쨌든 네이버 쇼핑 검색을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쇼핑 검색에 대한 운영 방안이라든지 전략, 네. 그다음에 뭐 입찰가 관련 팁들, 네. 뭐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B 업종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출근하고 나서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덜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앞단에 저희가 입을 좀 푸는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볼까요? 이커머스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구매, 즉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DB 업종과는 조금 다르죠. 네. 네, 직관적으로 저희가 뭐 전환 수라든지 뭐 로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전환율 같이 이제 직관적으로 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서비스 업종이 이제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고객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등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창업이라든지 뭐 전문직, 그리고 중고 차량, 그다음에 입시 학원, 뭐 이사 같은 어떤 이런 업종들에서 좀 소비자의 니즈가 좀 직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되게 유리하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이커머스랑 DB에 대해서 파워링크나 혹은 검색 광고, 기타 검색 광고로 접근하기 이전에 자사를 먼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커머스나 DB 업종 둘 다 마찬가지로 일단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로 이제 소비자들이 유입을 시켜놨을 때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필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혹은 DB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청하기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전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링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B 업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조금 의견이 분분하시잖아요. 뭐 DA로 하는 게 뭐 이런 어떤 DB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낮추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DB 업종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검색 광고를 보통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비자의 니즈가 직관적으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DB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와의 소통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물건이 팔리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연락처를 남기고, 그리고 뭐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아무래도 DB 업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마케터와 광고주와의 어떤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키워드의 볼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사실 키워드는 고객의 직관적인 욕구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 키워드가 중고차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넓게 나아가서는 뭐 레이 중고차 혹은 뭐 소나타 중고차 같은 세부 키워드로도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고 바디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키워드 그룹에 형성될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수량을 좀 최대한 많이 가져가 주시되 최대 입찰가를 걸어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캠페인 볼륨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KPI가 네.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DB의 단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적인 부분, 네. 그 다음에 DB 문의량. 네. 사실 이렇게가 DB 업종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최종 KPI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똑같은 한 건의 이제 전환 DB를 이제 받게 되더라도 이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시느냐에 따라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DB 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터치를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 DB 단가라든지 좀 문의량 증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이제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 편이고, 이런 게 좀 DB 업종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DB 업종에 일단은 DB 단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DB 단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좀 많이 다양하게 뿌려놓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로 메인 키워드, 예를 들어서 피자집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집중해서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피자집 창업은 분명히 8,000원대가 이상으로 넘어가는 고가에 해당하는 키워드일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상순위를 매달 유지하기, 매일 유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광고비 볼륨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광고주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랬을 때 그 평균적인 광고 DB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70원대 키워드를 다량으로 뿌려서 8,000원짜리 키워드가 클릭이 됐을 때 실제로 70원짜리도 클릭이 돼서 DB 클릭률을 낮추는 방법이, 클릭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전환이 발생했을 때 단발적이더라도 70원짜리 키워드에서 그 전환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DB 단가 자체도 낮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율을 적절히 해가면서 실제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SA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DB 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믹스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검색 광고보다 이제 DA 광고가 조금 더 DB 단가가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DB 단가를 낮추는데 좀 용이하지만, 이제 어쨌든 예산 같은 경우에는 SA가 이제 어쨌든 좀 워낙 이제 효율이 좋다 보니까 좀 더 가중치를 두는 편이지 않나요? SA가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A는 어쨌든 건 고객의 욕구거든요. 니즈라고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환율을 봤을 때 DA보다 SA가 높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SA는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 모수 자체가 굉장히 전환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DB 질 자체가 조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DB 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해보면, 메타나 혹은 뭐 다른 기타 DA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허수 DB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특히 메타가 이제 창업 업종에서 많이 활용하는 DA 매체 중에 하나인데, 메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DB 질이 좀 안 좋다, 허수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창업 업종을 진행했을 때 DA 매체에서는 메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검색 광고에서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가져가는 이유가, 허수더라도 일단 DB에서 자사명이던가 뭐 어떠한 데이터 모수를 확보했을 때 2차적인 검색을 노려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허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DB의 모수 자체를 늘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DB 업종의 이제 어떤 검색 광고 특화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간략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DB 업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상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공유한다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 남기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직접 검색하고 관심 있고 뭐 니즈가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가 높다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도달형 광고, 배너 광고로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고관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여도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DA 그러니까 배너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70만 원, 8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에 해당하는 가전 제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내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DA 광고가 떴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A 광고를 통해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라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전환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DA랑 SA를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게 사실상 광고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오늘은 생각보다 근데 이제 뭐 시간대가 5시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많이 질문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 둘이 떠들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네. 분명히 이제 들어와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냥 좀 바쁘신가 보네요.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DB 단가가 생각보다 높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 맞습니다. 저희가 DB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창업 쪽으로 가장 많이 DB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술집 창업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자집 창업이라던가 가장 많게는 치킨집 창업이라던가 이런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경찬님께서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자주 봐주시는 분이세요. 저 아. 방송할 때마다 나와주시는 그 분이라 마케팅 학교의 팬이신가요 혹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는 실제로 그 현재 이 라이브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저희한테 쉐어를 해주셨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보다 딥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라이브를 열었는데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가 많이 질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30분 40분 정도 후면은 이제 또 3일을 쉬는데 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 오늘 제목이었던 검색 광고 업종별 효율적 운영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좀 느꼈던 거나 조금 어떤 팁 같은 거를 조금씩 이제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지금 어떤 포차 창업이라는 업종으로 이제 창업 관련 키워드를 현재 운영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메인 키워드들의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네. 뭐 예를 들면 술집 창업이라든지 뭐 맥주집 창업, 뭐 소주집 창업, 뭐 메인 키워드들의 단가가 이제 거의 15,000원 정도 네. 선에서 지금 매우 비싼 편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준메인이나 세부 키워드들을 어떻게 잡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승산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잘 되는 업체들은 또 가맹도 계속 까시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뭐 키워드 단가라든지 DB 단가가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 저희는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월 예산 최소 500 이상은 이제 사용을 하셔야지 이제 효율을 좀 보실 수 있는 편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통상적인 답변인 거고 결국에 따져보면은 객단가가 거의 8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는 창업 업종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 드릴 때는 그 전체적인 매출 볼륨에서 뭐 여기서 20%면 많이 쓰는 거고 10%에서 15%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만 원 쓰는 거면은 많이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예산 500만 원이면은 검색 광고에 해당하는 비용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검색 광고에서 5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DB 수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기의 지금 시장에서의 입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예산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시장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햄버거집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위 티어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이런 대형 공룡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나서 저희가 그 경쟁 상대로 잡곤 하는데 중간 단계에 속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룡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업체들이랑 사실은 저희가 자본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포지셔닝을 잡고 여기서 어떻게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 바디나 뭐 준메인이나 서브나 이런 걸 어떻게 잡느냐 또 하나의 방법이고 T&D를 어떻게 매치시키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햄버거 창업을 말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면 햄버거 창업 이외에도 분명히 창업이라는 업종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부터 나는 요리사가 꿈이야 혹은 요식업을 차리는 게 내 꿈이야 라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본이 쌓여서 뭐 퇴직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 생겨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햄버거집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할지어도 뭐 선술집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카페 창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서도 키워드 파일을 넓혀주시는 게 이분들에게 고객의 접점을 넓혀서 한 번이라도 터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랑 촬영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워낙 잘하셔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정하고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광고를 내가 송출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봤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GA4라든가 어떤 트래킹 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퍼널을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뭐 단순하게 원예산 얼마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에서는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라고 저희도 통상적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근데 월 매출 얼마 정도 나오고 있고 객단가는 어느 정도고 뭐 가맹점을 한 달에 몇 개 정도 까는 업체인데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비를 책정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순 매출에서 10% 정도는 사용해 주시는 게 적정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창업이라는 네. 업종 특성상 좀 실시간으로 좀 입찰 순위를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해서 9시나 그리고 밥 먹고 와서 1시 그리고 퇴근 전에 5시, 뭐 저녁 시간 이렇게 총 하루에 4번 정도 지금 입찰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노출 순위를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서 네. 좀 입찰가 조정에 대한 좀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도 이거를 규진님이 진행하시는 걸 실제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봤어요. 네.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검색 광고는 실제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넓게 잡힌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간 뭐 진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나 뭐 이런 쪽에서 규모를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뭐 부정 클릭이라던가 혹은 자동 입찰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자동 입찰 솔루션은 어쨌든간 API를 끌어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머신을 통해서 비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블 체크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9시, 1시, 5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업체들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입찰만 보는 인력을 따로 배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간 9시, 1시, 5시 뭐 이거는 업체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업종마다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시간도 다르고 이거를 체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API를 끌어서 어쨌든간 저희가 자동 입찰을 돌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블 체크해주는 부분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단점이 사실 있는데 뭐 보라웨어라던가 어차피 솔루션 이름이니까 공개를 좀 해보면 보라웨어라던가 조금 다양한 업체들의 솔루션을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역별로도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광고주가 직접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서울권 이외에 혹은 뭐 자기 속한 지역 이외에는 비딩을 좀 보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뭐 GPA를 조금 만지셔가지고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사항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밤고구마님이랑 더 트렌드님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나 이제 재현 대리님이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 듣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나는데 그때 거의 1시간 반 동안 혼자 떠들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키워드의 어떤 전략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차 창업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마진율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지역명 네. 그리고 뭐 40평, 50평, 60평 뭐 이런 매장 평수라든지 그리고 정해져 있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뭐 5천만 원 창업, 뭐 1억 이하 창업, 뭐 이런 창업 그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본 그리고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종을 하시다가 업종을 좀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맞아요. 업종 변경 키워드도 네. 좀 비싼 편이죠. 네. 밤고구마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바디워시, 로션 같은 기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노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여기 쇼핑 검색에 또 귀재가 지금 계시거든요. 잘 오셨네요. 기재라기보다는 네. 일단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은 바디워시, 로션 같은 기초 제품을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쇼핑 검색 노출의 로직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쇼핑 검색에서 우리 제품을 노출하기 직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나의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바디워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경쟁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제품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키워드로 노출되는 상품들의 입찰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는 품질 지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카테고리, 만약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입찰가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다 건드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부분을 좀 건드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가 아마 다른 쪽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는 노출 자체가 안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카테고리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카테고리가 이제 다른 카테고리가 됐을 때는 아무리 저희가 제목명 자체를 바디워시 뭐 예를 들어서 약산성이라는 키워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뷰티 업종에서. 맞습니다. 약산성 바디워시 이런 걸 했을 때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1차적으로 검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가를 확인해 주시고 바디케어, 바디로션으로 그러면은 이 바디워시라는 키워드를 제품 노출되는 명칭에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품명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공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워시는 모르겠고 제가 크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집행을 쇼핑 검색에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순위로 올라가려면은 3,000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CPC 기준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바디케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판매하고 계시는 그 바디로션의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뿐만 아니라 GFA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객단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 키워드를 쇼핑 검색에 검색했을 때 5,000원, 7,000원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이 1위를 하려면 안 돼도 1,700원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객단가보다는 박리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로가스가 무너질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묶음 상품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팩 묶음, 5팩 묶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온천수, 순한, 고보습, 바디로션으로 잡아서 노출하고 있어요. 온천수, 순한, 고보습, 바디로션으로 잡아서 노출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키워드들이 상품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로직 자체는 제품명이랑 그 다음에 브랜드 명칭이 일단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덧붙이면 될 것 같은데, 밤고구마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텍스트 상으로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디케어, 바디로션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수, 순한, 고보습, 바디로션으로 잡아서 노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4개 키워드의 속성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온천수, 순한, 고보습, 바디로션으로 잡아서 노출한다고 했을 때 이 4개 키워드별로 상품명을 구성하셔서 그룹을 나눠주시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외 키워드로 실제로 이제 온천수, 순한, 고보습 이렇게 그룹을 나눠놨을 때 각
각 그룹마다 이제 잡히는 키워드들이 거의 비슷하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러주시는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했을 때 걸러지는 상품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되는지 보고 1순위 첫 페이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해주고 두 번째로는 입찰가를 조정하면서 3, 4위에 노출이 됐을 때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4위가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 상단의 광고 영역에서 노출되는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입찰가를 아냐 모르느냐는 저희가 추후 입찰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카테고리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키워드 4개를 잡아서 노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눠주시는 작업이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외 키워드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키워드들이 정확하게 분류돼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경쟁사들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온천수 바디 로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온천수에 관련된 키워드를 잡고 있는 경쟁사들이 노출되는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까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저는 됐는데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좀 많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두서없이 또 말이 제가 원래 빠른 편이라 이렇게 근데 뭐 말씀을 이제 뭐 AMPM의 유재석이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약간 돌려가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을 저희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고구마님 답변을 드리다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네요. 밤고구마님은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링크 키워드 입찰가 3, 4위 노출 방법 알고 싶어요.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파워링크 입찰가 3, 4위 노출 방법? 3, 4위 노출 방법이요? 네. 일단 뭐 그 네이버에서 그 한 달 동안의 그 입찰가를 평균으로 낸 어떤 그런 입찰가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3위, 4위로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되는 순위를 확인을 하셔서 이제 3, 4위 정도로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나오는 그 입찰가 같은 경우는 그 한 달간의 평균 입찰가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키워드의 한 3, 4위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시거든요. 네,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를 세팅을 하실 때 입찰가 설정을 하실 때 좀 하단일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단 쪽에 보시면은 PC 평균 입찰가, 모바일 평균 입찰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 입찰가로 노출이 됐을 때 30분 정도 뒤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3, 4위 평균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어도 말이 좀 자꾸 저는데 괜찮습니다. 했어도 그보다 밑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보다 위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조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1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8%, 4% 이렇게 낮춰서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PC 모바일 입찰가가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네, 좀 그렇게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키워드 관리하시는데 용이하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묶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키워드 예를 들어서 분필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을 때 PC에서 5만 원이고 모바일에서 1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모바일에서도 5만 원 주고 입찰하는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격이기 때문에 나눠주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면은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이버 검색 광고 저희는 업종별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업종별 효율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앞단에 DB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커머스 쪽으로 넘어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쇼핑 검색은 아까 방고구마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워링크 쪽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DB나 이커머스나 파워링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따져봤을 때 요식업 얘기를 계속 해주셨으니까 밀키트라는 실제로 이커머스 상의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창업을 위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모호한 대표 키워드격인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떡볶이. 뭐 예를 들어 떡볶이라는 키워드를 했을 때 이 떡볶이라는 키워드가 밀키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떡볶이 창업이라는 맞습니다. 업종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엽기 떡볶이라고 했을 때 이 업체도 밀키트가 있고 창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같은 키워드인 떡볶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창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키트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하는 키워드는 하나인데 경쟁하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가전제품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렌탈을 해주는 업체이거나 실제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라는 키워드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떡볶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고객들의 니즈는 창업보다는 실제 밀키트라던가 아니면 제품 구매의 니즈가 더 강했기 때문에 떡볶이라는 키워드에서 하순위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과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반대로 제가 진행했던 가전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청소기를 렌탈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강했거든요. 고가의 제품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집행을 해보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좋지만 가능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시는 게 불필요한 비용 누수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가설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는 키워드를 어떤 고객이 검색을 할까? 이 고객들은 검색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될까? 실제로 모바일 UX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PC UX도 확인해 보셔서 고객들은 만약에 이 페이지에 내가 랜딩을 시켰을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구매 혹은 이탈을 결정을 하겠구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구매자가 되셔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실제 전환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게 되면은 너무 고가의 제품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구매를 해보거든요. 그러시죠. 최소한 장바구니라도 담아봅니다. 그럼 최고로 비싼 물건은 얼마였고 무엇이었죠? 제가 청소기 한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저가형 청소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가였으면은 저도 당연히 렌탈 쪽으로 갔을 텐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객 경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GA4를 통해서 트래킹을 한다, 뭐 한다 여러 말이 있지만 실제로 먼저 자기가 직접 소비자가 돼 보이는 게 가장 맞아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저는 마케터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어쨌든 광고주분들도 본인들의 니즈에 의해서 어떤 거를 구매하거나 검색을 하실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좀 광고 운영을 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마케터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면은 나는 거들떠도 안 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밴드 저는 보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GFA를 진행했을 때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맞아요. 다 물어봐야 되고 어떤 퍼널이 있을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집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집행을 하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가설 이외의 부분의 데이터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툴을 통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가장 주된 고객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고객을 타겟팅하는 업체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20대 30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네. 친구들한테 뭐 이런 거 살 때 너는 뭐라고 검색해? 뭐 이런 네, 거라든지. 네. 사실 저희 직업병 중에 하나가 광고가 뜨면 다 캡처를 하잖아요. 그럼요. 네, 뭐 반대로, GFA라든지. 네, 반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주변 나이 불문 모두에게 뭐라고 검색할래? 라고 하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직업병이 네. 있다. 뭐 네, 맞습니다. 스몰 토크였고요. 네. 이제 저희가 슬슬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검색 광고 업종별로 얘기를 하려면은 끝도 없거든요. 정말 포괄적으로 업종별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너무 시간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씩 하고 끝내는 게 시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워링크 한번 정리를 해주실래요? 파워링크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마케터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세부 키워드를
이제 얼마나 좀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런 DB 단가의 감소라던가 그다음에 한 통의 문의라도 좀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혹시 몇 개까지 잡아보셨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0만 개를 다 채워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그 밑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하시죠. 근데 지금 본인의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의 키워드가 1000개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무조건 왜 1000개인가에 대해서 아, 한번 네. 고뇌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입찰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이버 파워링크를 예를 들었을 때 이커머스, DB 불문하고 일단은 키워드 라벨링을 통해서 메인 키워드, 그다음에 서브 키워드, 그다음에 뭐 유사 키워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가 이 키워드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입찰 전략을 사용할지 그리고 이 쿼리 수는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갈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마케팅 학교 영상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이버 그 도구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차원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차원 보고서에 들어가면 어떤 이런 클릭률이라든지 뭐 클릭당 단가, 뭐 전환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그런 보고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입찰 전략을 세우시거나 어떤 이 마케팅 퍼널을 세우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핑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검색은 아까 말씀을 초반에 한번 드렸었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내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키워드로 이걸 정의할 수 있느냐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밤고구마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나는 바디워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바디워시를 쇼핑 검색에 검색했을 때 경쟁사는 어떤 카테고리로 제품을 명명해 놨는지 정의해 놨는지 그러면 나는 이 바디워시 뭐 예를 들어서 AMPM 바디워시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붙는 수식어는 어떤 게 들어갈지 어떤 USP가 붙을지 그래서 그 부분도까지 제품 상세명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입찰가별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은 사실은 입찰가를 봐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워링크보다 입찰 경쟁이 심한 게 쇼핑 검색이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파워링크는 광고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분들이 있으신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고가 뜨더라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은 실제로 파워링크에 비해서는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가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으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입찰가를 상시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API를 끌어와서 쇼핑 검색을 잡기도 어려워요. 쇼핑에 자동 입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가장 방금까지 보고 왔던 키워드가 계속 떡볶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는 700원에서 900원 사이면은 1, 2위였어요. 근데 맞아요. 추석 전부터 뭐 모든 업종이 그렇겠지만 팍 올라가더니 지금은 1750원 해놓으면은 한 4위 정도 3, 4위 정도 노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온라인 업종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거든요. 이 시즌이. 그러니까 사실 이 시즌별로 똑같은 키워드라도 할지라도 이제 어떤 입찰 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좀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추석 명절 시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액한 광고주가 있고요. 아예 반대로 광고를 꺼버리는 광고주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증액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소고기라던가 혹은 추석 선물 세트에 묶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반대로 감액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를 다 끄고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진행합니다. 어쨌든간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DA 쪽은 끄더라도 검색 광고는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퍼널을 세우고
기존의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하죠. 이럴 거야라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까봤을 때 실제로 이 정도 볼륨이고 이 정도 클릭률이고 이 정도 데이터면은 이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좀 이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오늘 약간 툭툭 저를 한 번씩 말로 이렇게 찔러주시는데 아닙니다. 어쨌든간 저희가 거의 45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기진맥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출근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15분만 지나면 이제 또 3일 동안 쉬는데 배가 고픕니다. 사실은 지금 말도 안 나오고요. 입에 침이 마르고요. 커피를 너무 마셨더니 지금 정신도 몽롱하고 여기서 아무래도 저희가 종료를 하는 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저희는 이제 광고 컨설팅 6팀의 최규진 대리였고요. 네, 저는 박재현 대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